네, 안녕하세요. 프리미엄 종목 상담 VVIP 손현정입니다. 네, 2월 2일 숫자 2가 두 번 들어가는 날입니다. 숫자 2라고 하면요. 1등 뒤에 있는 2등, 그리고 항상 1등 뒤에 뒤처진 2인자가 좀 생각이 납니다. 하지만 1등이 되기 위해서는 가장 많이 노력하는 존재, 또 그래서 1등보다 더 값진 자리가 바로 2등이라고 하죠. 1등보다 더 노력하는 2등, 또 1등보다 더 기억이 되는 그런 2등이 된다면 조금 더 값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나름대로 좀 2등이 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그럼 2월 2일 화요일 프리미엄 종목 상담 VVIP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메리츠증권의 이건희 차장 함께하겠습니다. 차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금요일에 뵙고 또 뵙네요. 네. 네. 갑자기 땜빵 해달라고 그랬어요. 네. 주말 잘 보내셨나요? 예, 잘 보냈습니다. 예. 네. 그때 봤을 때도 좀 코스피가 그래도 반등 흐름이 나타났었죠. 지금 한 4거래일째 계속해서 좀 반등이 나타나다가 그래서 좀 안도랠리를 기대하시는 분들도 있었는데 오늘장 다시 양지수가 좀 하락으로 전환을 했어요. 시장 흐름 어떻게 보셨나요? 일단 지금 현재 시장이 계속 지속적으로 올라가기엔 좀 그런 모멘텀이나 이런 힘이 좀 부족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외국인들도 이제 추세적으로 매수를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좀 살았다가 조금 매도 폭이 좀 감소하는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오늘도 조금 매도를 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일단은 외국인들의 매도가 조금 늘어날 때는 장이 좀 밀리는 현상이 좀 보이고 있고, 외국인들이 좀 매수를 하게 되면 조금 좋아지는 모습이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라, 좀 당분간은 조금 쉬어가는 장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당분간은 다시 좀 조정 기간이 나타날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계속해서 지수의 향방을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VVIP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연결할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네, 시청자님. 수고하십니다. 네, 매매 어떻게 좀 잘 하고 계신가요? 그냥 지내고 있어요. 네, 그냥 네, 지내고 계시구나. 지금 어디서 좀 전화를 주시고 계신가요? 예, 카카오요. 아니요. 네, 어디서 지금 전화를 주고 계시죠? 인천입니다. 네, 인천. 네, 인천광역시에서 지금 전화를 주고 계시는데요. 네. 지금 연령대가 실례지만 어떻게 되세요? 70대 중반이에요. 네, 70대 남성분께서 전화를 주셨습니다. 지금 주식을 하신 지는 그럼 꽤 되셨을 것 같은데 얼마나 되셨어요? 한 2, 3년 돼요. 아, 그러세요? 그럼 좀 노후 자금으로 들어가신 건가요? 그냥 전에 며느리가 좀 했더랬어요. 네. 네, 그래서 며느리가 이제 이민을 가다가 보니까는, 네. 네, 그래서 제가 그냥 이어가지고 그냥 음. 묻어둔다는 식으로 생각하고 있죠. 네. 지금 투자 규모가 얼마 정도 되세요? 한 3억 정도 돼요. 네. 그래도 꽤 되시네요, 지금 3억 원. 2년 전부터 그럼 계속 3억으로 하고 계신 거세요? 그렇죠. 어떻게 수익은 좀 많이 보셨나요? 공개이나 마이너스 좀 보고 있네요. 좀 네. 2년 전보다 손실 구간에 있으신 거세요? 네. 네, 알겠습니다. 좀 걱정이 되실 것 같은데, 그러면요, 종목을 선별할 때 어떤 걸 좀 집중해서 선별을 하시는 편이세요? 또 방송도 좀 보고, 네. 인터넷에서 좀 이렇게 보고, 그래서, 방송 추천주 같은 거 참고하시고 지금 종목을 지금 찾으시는 것 같은데, 그럼 직접 HTS 키시고 매매하시는 거세요? 아니요, 사고 팔고 없이 그냥 묻어둔다는 식으로 했었어요. 근데 너무 손해가 좀 심하다 보니까 한번 자문을 좀 받고 싶어서 전화드렸었죠. 네. 그럼 좀 장기적으로 가져가시는 그런 종목들 갖고 계신 거세요? 그렇다고 봐야죠.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따 구체적으로 또 종목들은 진단해 드리도록 할 텐데요. 네. 혹시 그러면 2년 동안 좀 가장 어려웠던 점이라든가 좀 이것만큼은 좀 해결을 보고 싶다 이런 점들이 있을까요? 주식인 분해안이 돼서요. 이런 것 저런 건 모르고 네. 그냥 흘러가는 대로 네. 이렇게 막 그런 생각으로 가지고 있죠, 그냥. 네.
지금 저희 시청자님이랑 좀 대화를 해보니까 2년 동안 하고 계시지만 그래도 매매는 그렇게 크게 많진 않으셨던 것 같아요. 한 2년 동안 좀 묻어두신다는 생각으로 장기적으로 좀 갖고 가시는 종목들을 갖고 계신 것 같은데 지금 한 2년 동안 하시면서 3억 원으로 하고 계신데 손실이 좀 있으시다고 하셨는데 좀 걱정이 되실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한번 조언 좀 주시죠, 차장님. 일단은 뭐 2년, 3년 뭐 지금 보통 2008년 이후에 이제 금융위기 이후에 2009년, 10년 지나고 나서 그 뒤로 이제 한 번도 지수가 지금 뭐 제대로 상승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계속 박스권에 gat혀 있는 상황이라 지수 관련주에 투자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어떤 종목에 투자했느냐에 따라서 뭐 손실폭이 어마어마하신 분도 계시고 수익이 또 상대적으로 좀 많이 나신 분도 계십니다. 그리고 아니면 괜히 그냥 계속 제자리 걸음이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만큼 지금은 지수보다는 어떤 그 종목 선택을 어떻게 하느냐에 대응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수익률이 굉장히 좀 급격하게 달라질 수 있는 그런 시장이었기 때문에 뭐 이런 것들을 좀 장기 투자하실 때도 좀 참조하셔서 좋은 업종에다 투자하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2년 동안 또 많은 일들이 있었고 좀 다소 접근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는 그런 시장이었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으셨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구체적인 종목들 한번 진단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시청자님 지금 어떤 종목들 갖고 계시죠? 카카오요. 네, 카카오 얼마에 매수하셨어요? 14만 7천 원에 네, 80%예요. 네, 그리고 LGU 플러스 네, 12,500원에 10%. 네, 유진 로봇 네. 5,800원에 10%. 네, 지금 세 종목 모두 좀 손실 보고 계십니다. 카카오 같은 경우에 비중이 80% 정도 되는데 이렇게 많이 좀 사신 이유가 있을까요? 한참 잘 올라갈 때 거의 18만 원까지 갔었잖아요. 네네네. 그때 이제 처음에 구입 매수가가 15만 5천 원이었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물타기를 해가지고 14만 7천 원으로 좀 했죠. 네. 한 작년 이맘때 좀 매수하신 건가요? 좀 오래 갖고 계신 것 같은데. 네네. 1년 정도 됐죠. 네. 좀 많이 고점에서 잡으신 것 같습니다. 지금 지금 매수가에 비해서 굉장히 손실이 크셔서 걱정이 되실 것 같은데, 네, 이 종목도 진단해 드리도록 하고요. LGU 플러스는 어제는 좀 급등 흐름을 보였지만 오늘 빠졌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고점에서 사셨는데, 이것도 사신 지 꽤 되셨죠? 네, 이거는 6개월, 몇 개월 안 됐어요, 이거는. 네, 알겠습니다. 유진 로봇은 언제 사신 거예요? 떨어질 때 들어가셨나요? 네, 유진 로봇도 얼마 안 돼요. 네, 알겠습니다. 이것도 좀 주가가 계속 흘러내리고 있어서 걱정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 세 종목 저희 차장님과 함께 좀 진단을 받아보도록 할게요. 전화 끊지 마시고 또 궁금한 점 있으시면 바로 여쭤보세요. 네. 네. 네, 안녕하세요, 아버님. 네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예. 일단은 지금 세 종목인데 카카오가 제일 많이 갖고 계세요, 그죠? 네. 예, 카카오를 먼저 말씀드리는 게 맞을 것 같아서 먼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은 사신 거는 2014년 8월이나 그쯤에 사신 것 같아요, 여름에. 그죠? 막 올라가고 있을 때 사신 거죠. 네. 예. 그때 사신 것 같고. 일단은 그때랑 지금의 카카오랑은 좀 많이 달라졌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2014년 시장을 보면 그 컴투스라든지 게임빌이라든지 이런 게임주들이 동반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이제 모바일 게임의 전성 시대였습니다, 그때가. 예, 그래서 그 모바일 게임들이 대부분 어디를 통해서 출시를 했냐면 카카오를 통해서 출시를 했죠. 그래서 다음이랑 카카오가 같이 이제 합병을 하면서 굉장히 이제 그 시너지가 난다라는 걸로 해서 카카오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우회 상장을 한 거죠. 이제 다음을 인수해서. 그 다음이 인수한 것처럼 했지만 사실은 이제 카카오가 다음을 이제 거의 뭐 먹은 것처럼 인수를 한 건데 그래서 시장에 들어왔는데 그때는 이제 수익성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예, 근데 이제 문제는 그 모바일 게임 업체들조차도 이제 카카오가 이제 가져가는 수수료가 비싸기 때문에 자체 플랫폼을 많이 쓰기 시작하고 또 모바일 게임도 어떻게 보면은 좀 대형 업체들은 다 자체 플랫폼을 쓰고 매출이 많이 안 나는 업체들 같은 경우가 이제 카카오를 좀 이용하다 보니까 매출이 좀 많이 감소를 했습니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게임 플랫폼 사업 수익이 계속 감소 중입니다. 지금 현재도 조금 많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어서 카카오가 지금 계속 그 주가가 밀린 이유는 어떻게 보면 그런 실적들, 기존 사업군들에 대해서 성장성이 좀 떨어졌다라는 부분 때문에 좀 빠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뭐 작년 중반부터 해서 신사업을 하겠다고 이제 여러 가지 발표를 했었습니다. 뭐 카카오 블랙, 뭐 택시 같은 경우 카카오 블랙이라든지 뭐 카카오 택시, 뭐 카카오 대리운전도 지금 준비 중인다 그러고, 심지어는 지금 미용실 뭐 해가지고 일상생활과 관련된 뭐 이런 것들까지 다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카카오 헤어샵까지 지금 등장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이쪽에서 수익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아버님. 예, 그래서 기대감은 아직 많이 있지만 수익은 굉장히 적게 뭐 나오는 게 거의 미미하다 보니까 그 기존의 매출군들은 좀 어떻게 보면 매출이 줄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관이나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좀 사기에는 비싸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주가가 지금 현재는 그 고점 대비해서 굉장히 많이 빠졌지만 사실은 거의 뭐 절반 이상 가까이 40% 가까이 빠졌는데, 결국에는 아직까지는 밸류상으로 계산해 보면 굉장히 좀 비쌉니다. 예. 동종업계 대비해서도. 그래서 지금 카카오 기반으로 해서 지금 그러면 어떤 카카오가 더블팍으로 어떻게 마련할 거냐라는 게 가장 중요하잖아요. 예, 그래서 얼마 전에 이제 카카오 대표이사가 이제 한번 그 IR 비슷하게 이제 발표한 거 내용을 들어보면, 이런 이제 카카오 블랙이나 택시나 뭐 헤어샵이나 뭐 대리운전이나 이런 여러 가지 자기들이 만들고 있는, 그 다음에 기존의 게임 플랫폼 같은 경우도 다 마찬가지로 그쪽에다가 다양한 광고를 집어넣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고 수익으로 좀 돌파구를 좀 모색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게 이제 왜 그러냐면 현재 네이버도 한쪽은 안 좋다가 최근에 실적이 좋아진 이유가 광고 수익이 증가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이버 주가가 최근에 좀 많이 올라왔었죠. 예, 그런 게 이제 광고 수익이 갑자기 증가되면서 그런 건데, 카카오의 가장 큰 힘은 일단은 전 국민이 다 쓴다는 거죠. 대부분의 국민들이 4천만의 회원을 갖고 있습니다, 카카오가. 예, 그래서 그 DB를 바탕으로 해서 광고 수익을 좀 노려보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조금 기대는 되지만 현재 이제 객관적으로 주가를 평가를 해보면 사실은 목표가가 많이 가봐야 제가 볼 때는 13만 원, 단기적으로는 13만 원 정도에 머물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일단 차트를 좀 보여드리면, 지금 이게 주봉입니다. 이제 이제 화수가 좀 있으면 나올 텐데, 차트,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2014년 8월 18일까지 해가지고 이제 굉장히 급격하게 올라갔죠. 이제 예, 요때 이제 사신 것 같아요. 여기 2007월 때 15만 1,000원 정도 매수하셨으면 8월 정도에 사신 거죠, 그죠? 예, 8월 초쯤에 사신 걸로 보이는데, 올라가다가 지금 떨어졌을 때 요 무렵에 또 다시 한번 좀 사셨겠죠, 그죠? 네, 그랬는데 또 다시 가다가 또 부러지고 이렇게 됐는데, 결국엔 지금 꼭지점이 자꾸 내려간다는 거는 전체적으로 기대감이 조금 안 좋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이 방송하면서 카카오에 대한 설명을 가장 많이 한 것 같아요. 지금 대부분의 이제 그 개인들이 한 13만 원에서 14만 원, 15만 원 사이에 굉장히 많이 물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해소가 되려면 지금 신사업들이 좀 잘 되고 광고 수익이 늘어나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부분들을 좀 계속 뭐 주의 깊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10만 원 정도까지 한번 밀렸다가 올라간 적이 있었죠? 네. 이게 아마 바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이상은 뭐 안 빠지지 않겠나 이렇게 보는데, 이걸 만약에 깨면 사실은 손절하시는 게 맞습니다. 만약에. 근데 기대감은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13에서 14만 원 정도까지 리바운딩은 어떻게 뭐 이슈적으로도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비중을 좀 줄이십시오. 그러니까 약간 올라오면, 왜냐하면 시간이 그렇게 빨리 뭐 카카오가 급진적으로 이렇게 실적이 좋아질 수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아마 하반기 정도 돼야지 한 6개월이 넘게 기다려봐야지 한번 어떤 성과가 나오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아버님 투자 패턴이 좀 길게 보신다고 하셨잖아요. 네, 길게 보면 조금 여유롭게 기다리셔도 되는데, 지금 일단은 문제는 비중이 80%면 너무 이쪽에 다 몰아놓으신 거잖아요. 네, 너무 몰아놓으셨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한 14만 원 정도 매수가 근처, 113만 원에서 14만 원 근처 가면 한번 비중을 조금 줄이시고 좀 기다려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예, 이게 왜냐하면 급격하게 예전처럼 18만 3천 원을 가려면 그때 실적을 뛰어넘는 뭔가가 나와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좀 기다리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좋은 얘기를 못 해드려서. 예.
아직까지 희망은 있습니다. 카카오가 나쁜 회사가 아니라 여러 가지 이제 동력은 있는데 문제는 아직까지 돈을 많이 못 벌고 있는 게 문제인 거죠. 주식은 항상 이제 앞으로 투자하실 때 뭐 돈 못 벌면 꽝입니다. 사실은 기업은. 예. 돈을 더 잘 벌 수 있어야 되고 꾸준히 버는 것보다 더 잘 버는 게 더 중요한 게 주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전 분기보다 항상 돈을 더 벌어야 주가는 더 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LGU 플러스랑 유진로봇은 최근에 편입하셨다고 했는데 LGU 플러스는 어떤 걸 보고 편입하신 거죠? 그 인터넷 보다 보니까는요. 예, 예. 그게 상당히 참 좋더라고요. 그렇죠. 예. 예, 지금 그래서 예. 선전도 많이 나오고 보면 IoT 관련돼서도 이제 사물 인터넷 관련돼서도 뭔가 하는 것 같고 계속 좋아 보이죠, 그죠? 네. 예. 근데 문제는 실적은 안 좋습니다. 이게 뭐냐면 통신산업이 가장 큰 문제, 통신사업의 가장 큰 문제가 비용이 굉장히 많이 고비용 구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선전도 굉장히 많이 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광고도 되게 많이 하죠. 네. 예, 좋은 모델도 써야 되고 비용을 좀 많이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LGU 플러스가 처음에 이제 좀 통신 3사 중에 그나마 좀 제일 약체였다가 조금 주가가 좋아졌던 이유 중에 하나는 LTE를 처음 이제 도입하면서 가장 이제 좀 다른 쪽에서 많이 뺏어왔습니다. 다른 통신, 그러니까 뭐 SK나 KT 쓰시는 분들을. 그리고 이제 대학생들이나 이런 젊은 층에서 통신 요금이 상대적으로 좀 저렴하다 보니까 좀 많이 썼는데 지금 현재 문제는 4분기 실적도 별로 조금 안 좋았고요. 그 다음에 그 가입자당 평균 매출액이라 해서 한마디로 지불하는 통신 요금 있으시죠? 예. 예, 핸드폰 사용금, 핸드폰 요금 얼마 정도 쓰세요, 아버님? 저는 그 29,000 그쵸, 2만. 예. 예, 그래도 조금 비싼 거 쓰시는데, 예. 일단은, 근데 이게 그거를 이제 가입자당 평균 매출액이 ARPU라는 게 있는데, 그거 매출액 자체가 지금 전년 동기에 비해서 마이너스 4.5%, 전분기 대비해서도 한 0.2% 정도 감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한 36,204원 정도 돼요. 그러니까 LGU 플러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통신 요금이 한 36,200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현재. 근데 예전에 이게 거의 4만 원 가까이 육박을 했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럴 때랑 지금이랑 주가가 좀 똑같지는 않겠죠. 그래서 조금 빠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016년도 지금 보면 예상으로 보면 한 영업 수익은 한 8조 9천억 정도 보고 있고요. 영업 이익은 뭐 지금 한 6,670억 정도 보고 있는데 성장성은 조금 줄어들어서 제자리 걸음으로 하고 있다라고 전년 동기 대비해서 거의 비슷하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보면 성장주로서의 매력은 좀 떨어진 상태고요. 지금 이제 배당을 꾸준히 돈은 잘 벌죠, 유플러스가. 그러니까 꾸준히 이제 사람들이 요금을 내기 때문에 배당주 성향은 좀 확대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배당 정책을 어떻게 피느냐에 따라서 LGU 플러스가 뭐 주가가 좀 좋아질 수도 있고 나빠질 수도 있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단기적으로 지금 차트를 한번 또 다시 한번 보시면 LGU 플러스는 비중이 한 10% 정도 있으신데 지금 거의 박스권 하단 정도에 있습니다. 박스권 하단 정도에 있고 주봉으로 보면 크게 움직이고 있어요. 그래서 요 무렵에 사신 것 같습니다. 그죠? 한 9월 달 이렇게 사신 거죠? 예, 몇 개월 안 됐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볼 때 반등 나와야 제가 볼 때는 한 11,000원 정도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11,000원 정도 가면 매도하시는 게 반등 나올 때 매도하시거나 아니면 지금 9,000원 밑으로 깨면 사실은 더 빠진다고 보고 매도하시는 게 맞습니다. 예. 지금 최근에 수급도 굉장히 안 좋고요. 그러니까 기관이라든지 외국인들이 좀 많이 안 사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지금 이렇게 올라왔던 거는 뭐 또 5G라든지 뭐 이런 것들 여러 가지 이제 얘기가 나왔는데 결국에는 실적이 안 좋으니까 계속 밀리는 거죠. 지금 현재. 그래서 정체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더 이상 많이 빠지진 않겠지만 반등이 나와도 한 10,000원에서 11,000원 정도 사이면 일단 한번 정리하시고 나오시는 게 맞고 제가 볼 때 저는 이제 통신주는 별로 권해드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 이게 연봉입니다. 예. LG 플러스가 이제 옛날에 이제 LG 이동통신 할 때부터 시작해서 쭉 보면 그닥 그렇게 큰 성장을 보여주지 못하고 계속 제자리 걸음이죠. 그래서
제가 잘 추천 안 해드리는 종목 중에 하나가 통신 관련주라든지 아니면 뭐 은행주 이런 것도 별로 추천 안 해드리는데 성장성이 그렇게 뛰어나지 않습니다. 사실은 배당을 받으러 들어간다든지 단기적으로 많이 하락했을 때 반등을 노리고 들어가는 정도의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쪽보다는 조금 더 좋은 쪽으로 투자를 하시는 게, 왜냐하면 이건 돈은 잘 버는데 돈을 더 벌기가 어렵습니다. 굉장히. 돈을 잘 벌지만 더 벌기 어렵기 때문에 주가가 확 서프라이즈하게 안 가는 거죠. 요때 이제 많이 올라왔죠. 5,000원에서 13,000원까지 갈 때가 이제 이게 LTE가 처음 나와서 가입자를 다른 통신사에서 막 뺏어올 때였습니다.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제가 너무 안 좋은 얘기만 해드려가지고. 일단은 지금 좀 많이 빠졌죠. 또 최근에 많이 빠졌는데 이거 좀 반등이 나올 때 좀 정리를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또 세 번째 이제 유진 로봇이 있는데, 유진 로봇은 어떤 내용을 보고 사신 거죠, 아버님? 뭐 매스컴 보니까 뭐 미국에서 뭐 CLMS인가 뭐 그거. 예. 예. CS2016. 예. 거기서 로봇 얘기 나오고 그래서 사신 거죠? 네. 예. 그래서 예. 맞습니다. 예. 근데 유진 로봇을 제가 볼 때는 사명을 좀 바꿔야 돼요. 제가 볼 땐. 예. 유진 로봇 청소기 이렇게 바꿔야 되는데. 예. 사실은 주력 사업은 로봇 청소기고요. 그 로봇 청소기 아시죠, 아버님? 네. 예. 그 자동으로 자기가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기어다니면서 청소해 주는 애들 있잖아요. 예, 아이클레버라고 이쪽 자체 브랜드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국내 시장은 아이클레버가 좀 장악을 많이 못 하고 있고요. 뭐 LG나 이제 그 삼성이 주로 이제 많이 장악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최근에 이제 그 외에도 이제 뭐 지능형 로봇도 좀 하고 있고 산업용 로봇도 하고 있고 뭐 군사용 로봇도 좀 연구하고 있고 완구도 판매합니다. 근데 이게 보면 매출에서 지금 가장 큰 단을 차지하는 게 로봇 청소기입니다. 예. 2014년 9월에 이제 독일의 가전업체의 밀레라고 좀 큰 회사가 있어요. 그 회사에서 여기다 이제 75억을 투자했습니다. 지분 참여를 해서 투자를 했고, 왜 투자했냐? 로봇 청소기를 받으려고, 안정적으로 받으려고 투자를 했고요. 그래서 유럽에 이제 ODM 방식으로 지금 아이클레버가 다른 이제 상표를 달고 이제 그 밀레 이름을 달고 이제 판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쪽으로 계속 매출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처음으로 흑자 전환을 했습니다. 유진 로봇이. 그래서 올해도 아마 재작년에 흑자 전환을 했고요. 2015년에 지금 한 10억 정도 예상, 아직 실적이 뭐 정확히 나오진 않는데 10억 정도 플러스 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 영업 이익으로는. 그래서 실적은 꾸준히 돌아서고 있는 회사인데 문제는 대부분이 이제 로봇 청소기 좀 많이 몰려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자동차 제조 공정에 들어가는 산업용 로봇도 좀 일부 지금 판매가 이제 막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매출 비중은 좀 미미하다. 그래서 서비스 로봇 관련돼서 77.5%인데 이 중에 거의 75%가 저거라고 보시면 돼요. 청소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완구가 한 20% 있습니다. 이제 애기들용 완구도 만들긴 하는데 이건 이제 캐시카우로 만들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조금 뭐 요즘에 완구들이 좀 다양하게 움직이고 막 이러니까 그런 것들을 만드는데, RT 트레인이라고 해서 그 만화 영화 방영된 거를 만들었었습니다. 내가 CJ랑 같이 해가지고 만들었는데 그 방송이 흥행을 못했어요. 예. 뽀로로나 뭐 이런 것처럼 흥행을 못해가지고 조금 매출에 도움을 별로 못 줬고요. 근데 지금 문제는 실적은 계속 좋아지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속도의 문제인데, 회사 지금 예전에 주가가 한번 뭐 엄청나게 뜬 적이 있었는데 문제는 그때만큼의 기대만큼 이제 실적이 못 따라준 거죠. 최근에 그래서 송도에 서비스 로봇 연구 시설이라든지 뭐 제조 시설 이런 거 확충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도 좀 취득을 했다라고 지금 공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향후에는 되게 볼 때 그 가능성이 높은 기업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일단 차트를 좀 보고 이제 과거를 좀 돌이켜 보면 유진 로봇이 이제 한참 좋을 때가 2015년 4월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보면 요 무렵에 한참 피날레를 낼 때 밀레에서 투자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밀레 투자설이 돌고 또 투자가 들어오고 하면서 지금 고점을 찍다가 실적이 나오고 나서부터 조금씩 밀렸죠. 계속 반등을 못 주고 한번 반등 나오다 또 밀렸는데, 이건 좀 롱통으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나쁜 회사는 아닌데 현재 지금
이 당시의 기대감만큼의 지금 주가가 그 수익을 못 내고 있다 회사가 1년에 10억 버는 회사인데 지금 현재 시가총액은 꽤 비쌉니다. 그래서 퍼로는 사실은 계산하면 사실 의미가 없는 정도의 그 약간 밸류에이션이 좀 부담스러운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다고 좀 매도를 하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이건 조금 더 롱텀으로 길게 끌고 가시면서 차라리 조금씩 사모으시는 게 맞지 않겠나 싶습니다. 예. 네. 예. 그래서 지금 그 한 시가총액이 지금 한 1,000억 정도 돼요. 1,100억 정도 되는데 10억 버니까 거의 100배죠. 예. 그러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조금 아직까지는 부담이 있고요. 조금 더 실적이 한 50억이, 그러니까 영업이익이 한 50억에서 한 100억 정도만 나와준다라고 하면 굉장히 주가가 탄력 있게 올라갈 수 있는 회사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보다는 올해가 또 좀 더 기대되는 기업이니까 제가 볼 때 조금 더 추가로 가져가시면 나쁘지 않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단기적인 목표가는 한 7,000원 정도로 잡고 가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시청자님 어떻게 도움이 많이 되셨나요? 네. 네, 지금 카카오 같은 경우는 일단은 보유 의견 주셨고요. 목표가는 한 13만 원으로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LG 플러스는 매도 추천을 해주셨고요. 유진 로봇은 보유 관점 그리고 목표가는 한 7천 원 정도로 잡아주셨는데요. 또 궁금하신 점 있으신가요? 아니요, 좀. 네, 알겠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또 언제든지 궁금한 점 있으면 저희에게 전화 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프리미엄 VVIP 포트폴리오 진단을 해봤습니다. 네, 지금 증권통과 또 게시판에서 또 종목들 진단 요청 들어오고 있는데요. 사랑사랑님, 뽀야마미님, 그리고 네다리 롱다리님 이렇게 게시판에 종목 진단을 요청하고 계십니다. 자, 저희가 이런 종목은요, 지금 참여 방법을 확인한 다음에 선별해서 진단을 해드리도록 할게요.